개방형과 비개방형, 그렇게 콧구멍 안쪽을 통해서 비주 부분에 뭐 계단형으로 할 수도 있고 눈으로 보고 수술하는 개방형에 비해서는 안녕하세요. 우아인 성형TV 박철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서 개방형과 비개방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개방형은 이제 콧구멍 안쪽으로 양쪽으로 이제 절개를 해서 바깥쪽으로 보이는 흉터가 없이 그렇게 콧구멍 안쪽을 통해서 이쪽에 뭐 보형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코끝 수술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의 간단하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개방형은 이 콧구멍 절개는 비개방형은 똑같은데 이 비주 부분에 절개가 추가가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비주 부분에 뭐 계단형으로 할 수도 있고 역 V자로 할 수도 있고 W자로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이제 방식이 다 다르게 되겠고요. 비개방형 수술을 주로 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코에 뭐 매부리만 약간 깎고 싶다거나 이제 콧대에 보형물을 집어넣고 코끝을 뭐 연골 묶기나 아니면은 연골 이식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해주는 정도의 수술을 할 때는 비개방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개방형의 문제점은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했을 때 의사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여서 환자의 오른편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콧구멍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박리를 정확히 가운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 왼쪽 부분이 조금 박리가 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형물이 왼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재수술은 다시 저는 정확하게 열어서 다시 그 보형물이 들어갈 방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에 보형물을 삽입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번 주만 해도 두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최근 한 2, 3년 전에 대형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두 분 다 비개방으로 수술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재수술할 때 보니까 두 분 다 L자형 실리콘이 나왔어요. L자형 실리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개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코끝을 더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아무래도 이제 L자형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덕분에 이제 오랜만에 L자형 실리콘을 볼 수는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두 환자 모두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재수술을 빠른 나이에 하게 만들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경우인데 그걸 이제 확인을 안 한 채로 이제 비개방형으로 안쪽에 뭐 실리콘을 넣고 연골 묶기 같은 걸 해준 경우가 있는데 이분을 이제 제가 CT를 찍어 보니까 비중격이 상당히 휘어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위에 그냥 실리콘을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반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눌리면서 비중격은 더 휘고 보형물은 더 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이런 경우에는 저도 다시 개방을 해서 비중격 휘어진 걸 다시 맞춰주고 그리고 다시 코 성형 수술을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개방은 이제 코끝을 조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비개방으로 하더라도 여기만 개방을 안 할 뿐이지 안쪽에서 코끝에 있는 그 날개 연골을 양쪽에 있는 걸 밖으로 빼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다 빼준 다음에 거기서 연골 묶기를 하고 거기서 뭐 연골을 더 올린다던가 해서 코끝의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교함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개방형 같은 경우는 수술 자체가 이제 박리 범위가 많지가 않고 혈관 손상도 더 적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방형은 이쪽 비주를 절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쪽에서 올라온 혈관들이 잘리게 되는데 비개방형 같은 경우는 이런 혈관 손상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고 회복도 개방형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 점막 쪽으로 비중격 망곡증을 좀 교정을 해주고 그 비중격을 사용해서 비개방형으로도 코끝을 세워주고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수술하는 개방형에 비해서는 정교함과 디테일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수술의 경우에도 저는 거의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약간의 변화만 주면 될 경우에는 비개방형으로도 재수술도 역시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재수술은 거의 개방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방형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흉터 걱정인데요. 흉터는 이 비주 쪽에 생기게 되겠고,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빨간 빛도 많이 가라앉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얇은 선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점점 코 수술도 재수술이 많아지고 있고, 환자분들의 요구사항도 점점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술을 더 정교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개방형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 비개방형 코수술과 개방형 코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